같은 동네에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80이 넘어서도 손주 이름을, 오래된 전화번호를, 어제 저녁에 드신 반찬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이제 겨우 60 중반인데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방금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조차 잊어버리십니다. 나이도 같고 사는 동네도 같고 드시는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한 편의 수사극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를 조용히,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그 약을 제 이야기만 듣고 혼자서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계속 불편하시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건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대식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젊으셨을 때 시내버스를 30년 넘게 모셨던 손끝 야무지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 강대식 어르신을 처음 뵌 건 따님 손에 이끌려 오셨을 때였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들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신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이름을 자꾸 못 떠올리신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를 잊고 멍하니 서 계신다. 그런데 정작 강대식 어르신 본인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멀쩡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도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더더욱 마음을 놓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이야기 같다 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식 어르신처럼 검진에서는 괜찮다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 느낌, 사실 이게 오늘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치매 내력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안심이겠지. 그 생각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난 유전자가 결정하는 몫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의 영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국제 전문가들이 2024년에 내놓은 대규모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치매의 약 45%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말.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건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찾을 범인은 다행히도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범인입니다. 자, 수사를 시작하면 보통 뻔한 용의자부터 떠오르죠. 첫 번째 용의자, 유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나이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술입니다.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차지하는 몫은 우리가 겁먹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강대식 어르신도 집안에 특별한 내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유전만으로는 이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은 말하자면 조연입니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연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배우고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범인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술입니다. 술이 뇌에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대식 어르신은 평생 술을 거의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억이 흐릿해지셨습니다. 그러니 술도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닙니다. 자, 뻔한 용의자 셋을 다 조사했는데 이상하죠? 유전도 아니고 나이 그 자체도 아니고 술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강대식 어르신의 기억을 조금씩 훔쳐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수사입니다. 수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중에 완전히 방심하는 시간이 있죠. 바로 밤, 우리가 잠든 시간입니다. 사건은 대부분 우리가 곤히 잠든 그 밤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에는 밤에만 일하는 청소반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이, 뇌 안에는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쌓입니다. 공장을 하루 돌리면 찌꺼기가 남는 것과 똑같아요. 그 찌꺼기를 밤 사이에 물로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부터 하던 짐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로 실험동물에서만 확인되던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게 확인됐습니다. 건강한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한 정밀 연구를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잘 때 뇌의 이 청소 시스템이 실제로 노폐물을 씻어내서 피 속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치매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찌꺼기도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 낀때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청소반이 밤에 제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찌꺼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정말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딱 하룻밤만 못 자게 했더니 다음날 뇌 속에 그 찌꺼기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하룻밤인데도요.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참 서늘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자는 것은 그냥 피로를 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릿속을 청소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강대식 어르신 기억나시죠? 이분이 밤 9시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드셨다가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분의 밤이 청소반이 일할 시간을 자꾸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수사관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결론에 불리한 증거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에 학계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뇌 청소가 잠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하룻밤 못 잤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잠을 설쳤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범인은 하룻밤의 불면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나쁜 밤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큰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약 8,000명을 무려 25년 동안 따라간 연구인데요. 50대, 60대에 잠을 계속 6시간 이하로 주무신 분들은 7시간 정도 주무신 분들보다 나중에 치매가 생길 위험이 약 30% 더 높았습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수십 년의 습관이 만든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숫자는 분명합니다. 밤에 대략 7시간 정도. 이게 대다수에게 뇌가 청소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준선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범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청소반이 일하지 못하도록 밤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저녁 습관입니다. 그럼 이 공범을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핵심과 하나의 덤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원리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몸은요, 잠에 빠지려면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바로 손과 발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져서 열이 잘 빠져나가야 몸 안쪽 온도가 내려가고 그제야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방 안의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열을 잘 내보내야 방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죠. 우리 손발이 바로 그 열을 내보내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면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대화가 번거로우시면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으시거나 따뜻한 찜질팩을 발에 올려두셔도 비슷한 효과를 봅니다. 여기서 딱 한 분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뜨거운 물에 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으로 먼저 물 온도를 꼭 확인하시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숨을 천천히 쉬는 겁니다. 숨이야, 늘 쉬는 건데 무슨 비결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잘 때요,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코 안에서 데워지고 촉촉해지고 걸러집니다. 게다가 코로 숨을 쉴 때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편안하게 넓혀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피가 더 잘 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권해드리는 건 단순히 코로 숨 쉬는 걸 넘어서 아주 천천히 쉬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편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코로 넷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추시고요. 이번엔 6을 세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10분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숨을 천천히 쉬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이 켜집니다.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뇌가 스르르 잠 쪽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도 이 천천히 숨쉬기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물론 약은 약대로 계속 드셔야 합니다. 제가 약을 끊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약과 함께 잠들 때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2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약속드린 점 하나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뇌에 좋다고 저녁에 오히려 뇌를 혹사시키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늦게까지 보시거나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뇌를 흥분시키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뇌를 흥분시키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손을 가볍게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양손 손가락 끝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손가락 끝끼리 가볍게 맞대며 두드려 보세요.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에 가만히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마술이 아니에요. 뇌를 잠 쪽으로 안내하는 조용한 잠자리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신 정말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잠 호르몬을 억눌러 버립니다. 뇌 훈련을 한다고 밤늦게 휴대전화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들기 전만큼은 그게 오히려 청소반의 출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려놓아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을 되찾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수사를 더 해보니 공범이 또 있었습니다. 이 2번째 공범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놈입니다. 바로 잘 안 들리는 귀입니다. 아, 귀가 뇌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잘 안 들리는 것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했습니다. 70에서 84 사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그냥 지내시던 어르신 약 970명을 두 무리로 나눴어요. 한쪽은 보청기를 맞춰드리고 관리해드렸고 다른 한쪽은 그냥 지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치매 위험이 높은 편이었던 분들 사이에서는 보청기로 잘 듣게 해드린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느렸습니다. 귀를 열어드렸을 뿐인데 기억이 무너지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늦춰진 겁니다. 저는 이 결과가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왜 안 들리면 뇌가 상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안 들리면 뇌가 뭉개진 소리를 알아듣느라 온 힘을 씁니다. 그러면 정작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쓸 힘이 남지를 않아요. 게다가 잘 안 들리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고 대화가 줄고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대화가 줄면 뇌를 자극할 일이 줄어들고 그럼 뇌는 더 빨리 녹슬어 갑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창원에서 올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던 배순영 어르신, 올해 72이십니다. 이분이 언제부턴가 개모임에 안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무릎이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리셨던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 자꾸 되묻게 되고 그게 민망해서 아예 입을 닫고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따님 권유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보청기를 맞추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몇 달 지나니 다시 개모임에 나가시더라고요. 말이 잘 들리니 대화가 즐거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웃으시게 됐습니다. 배순영 어르신 뇌 입장에서는 갑자기 매일 좋은 운동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시거나 사람들 말을 자주 되묻게 되신다면요,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한 번쯤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세 번째 공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얼굴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에서 재보면 바로 드러나는데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 전문가 보고서를 다시 꺼내 볼게요. 이 보고서가 2024년에 새로 목록에 올린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시력 저하,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년기에 높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둘 다 예전엔 뇌 건강과 크게 엮어 생각하지 않던 것들인데 이제는 어엿한 위험 요인으로 인정된 겁니다. 눈도 귀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잘 안 보이면 세상과의 연결이 줄어듭니다. 바깥 활동이 줄고 넘어질까 겁이 나서 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니 백내장 같은 걸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셨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며 참지 마시고 눈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잘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은 어떨까요? 이건 결국 뇌로 가는 핏길과 이어집니다. 혈관은 온몸에 물을 대는 수도관 같은 거예요. 이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고 좁아지면 심장만 힘든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대로 뇌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이것들은 다행히 병원에서 재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관리하는 방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청주에서 우체국에 오래 다니시다 은퇴하신 남기웅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아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꽤 높고 한쪽 눈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알게 되어서 눈은 치료를 받으시고 콜레스테롤은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60 넘으신 여러분께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확인입니다. 청력 한번 재보시고 눈 한번 검사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이 몇 가지가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는 가장 값싸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이번엔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밤에 일하는 청소반을 도우려면 재료를 잘 대줘야 하거든요. 우리 뇌는 물이 아주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셔서 자기도 모르게 물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낮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니 자기 전엔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사실 답이 많았습니다. 들기름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좋은 기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두르셨던 게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니었던 셈이에요. 된장 같은 발효 음식도 좋습니다. 요즘 연구들은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즐기신 발효 음식이 그 장을 돌봐줍니다. 콩과 두부에는 뇌신경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처럼 맥기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드신다고 하루아침에 기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저 청소반에게 좋은 재료를 꾸준히 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공범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낮에 뇌를 지키는 순찰 같은 겁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피가 활발해집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거, 방 안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것부터요. 중요한 건 대단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힘입니다. 아까 배순영 어르신 기억나시죠? 잘 듣게 되니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셨고 그게 뇌의 매일 운동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니 혼자 계신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자주 전화도 하시고 가까운 이웃과 말도 나누시고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외로움은 조용히 뇌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약이 되어 드리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이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잠이 도무지 안 오면 수면제를 먹어도 되나요? 하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이건요, 혼자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자가 판단으로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먼저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발 따뜻하게, 천천히 숨쉬기, 잠들기 전 화면 끄기. 이것만으로 잠이 한결 편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둘째, 낮잠은 자도 되나요? 네,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에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낮잠은 이른 오후에 20-30분 안쪽으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깬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들기 직전에는 물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에는 다시 누워서 아까 천천히 숨쉬기를 해보세요. 넷을 들이쉬고 여섯을 내쉬면서요. 불을 환하게 켜지 마시고 어둑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도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파헤친 사건을 수사 파일 정리하듯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뇌를 조용히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유전도 나이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청소반이 일하지 못하게 밤을 망가뜨리는 저녁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하고 숨을 넷을 들이쉬고 여섯을 내쉬며 천천히 쉬어 몸을 가라앉히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대략 7시간의 잠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범은 잘 안 들리는 귀였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뇌가 지치고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거나 말을 자주 되묻게 되신다면 청력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청기로 잘 듣게 해드린 것만으로 기억이 무너지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느려졌던 그 연구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공범은 숫자로 확인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눈, 높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과 혈당입니다. 그래서 눈 검사를 받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반에게 좋은 재료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들기름과 발효, 음식과 콩과 두부, 그리고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요. 마지막으로 낮에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단한 비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오늘 밤부터 돈 거의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강대식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은 딱 2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밤 9시 이후엔 텔레비전을 끄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잠깐 숨을 천천히 쉬는 것. 처음엔 드라마가 눈에 밟혀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따님이 옆에서 같이 해드리면서 석 달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강대식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예전보다 맑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처음엔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에 걸쳐있던 기억력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완치가 아닙니다. 강대식 어르신도 지금까지 그 습관을 계속 지켜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셔야 하고요. 하지만
무너지던 흐름을 붙잡아 되돌려 세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길을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딱 한 가지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전부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주무시기 전 습관 중에 딱 하나만 오늘 알려드린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오래 지낸다는 것은요, 나 하나 편하자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또렷한 얼굴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도 밤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 요즘 부쩍 말을 되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세요. 그분의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머릿속 청소반이 편안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 따뜻하게 하시고 숨 천천히 쉬시고 부디 푹 주무세요.